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일 제가 발표할 논문은요, IC를 2023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Designing Birth for Convolution Networks First and Hierarchical Masked Modeling이라고 본 논문은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의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방법을 CNN 기반으로 처음 변경해서 소개한 논문입니다. 우선 사전 지식으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사진은 벌트인데요. 간략하게 벌트의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트는 입력된 문장에서 문장 내 한 개의 단어를 마스킹하로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처럼 여러 문장을 마스킹 해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벌트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스크 오토 인코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는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대부분의 부분을 이제 마스킹을 한 후 이제 그 마스킹이 되지 않은 피처를 포지션 임베딩하여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치고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하는 구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진행합니다. 이제 기존 마스크도 오토 인코더 방법들은 트랜스포머 기반들 방법으로 하는데요. 이제 마스크도 오토 인코더가 처음에 이제 카이밍 허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M민이라고 하고 이제 BEIT라고 해가지고 여러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이유는요. 이제 모델 한 이미지를 이제 마스킹을 할 때 불규칙하고 랜덤리하게 마스킹된 부분을 VIT 인코더에 포지션 임베딩을 하여 학습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처를 마스킹된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피처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콤보드 기반은 슬라이드 기반이라 언마스킹된 부분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좌측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이제 언마스킹된 부분만 포지션 임베딩하고 인코더를 거치고 이제 마스킹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포지션 임베딩을 해가지고 언마스킹된 부분이 인코더를 통해 나온 레이턴트 벡터와 이제 마스킹된 부분을 이제 다시 포지션 임베딩해서 리컨스트럭션한 구조입니다. 이제 콩보드 기반은 이처럼 하나의 이미지에서 1이 현재 언마스킹된 부분이고 M이 이제 마스킹된 부분인데요. 슬라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슬라이드 하기 때문에는 마스킹 된 부분을 많이 슬라이드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정의하는데요. VIT와 같은 방법은 마스킹 부분을 제거하며 VIT와 같이 콤보드 기반은 마스킹 부분을 제거하며 학습하기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 문제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벌트 스타일의 모델은 이제 하이리시컬 블록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멀티레벨 스케일 피처를 학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VIT 같이 마스킹된 부분을 인코더에서 이제 정보가 없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이제 언마스킹된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마스킹된 픽셀을 스파르시 픽셀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고 인코더에서 스팟 SP 콘볼루션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리시컬 디코더를 사용해서 멀티스케일 인코더 피처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합니다. 이제 관련된 릴레이트 워크로는요. 하이리시컬 비주얼 프로세싱 시스템인데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FPN과 볼로를 지금 언급했는데요. 이거는 논문에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제 하이리시컬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 가져온 건데요. 이제 FPN에서 이제 각 블록에서 이제 피처를 뽑아가지고 이 피처들을 정보를 합쳐가지고 이제 예측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정교화된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하이리스크 블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블록의 다른 맥스플린과 이제 블록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글뷰가 아닌 멀티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옵니다. 이 같은 볼로도 슈퍼바이즈에서 현재 소타임 논문인데요. 이것도 현재 이 하이리스크 블록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릴레이트 워크로는요.
컨스트럭티브 러닝인데요. 일반적인 컨스트럭티브 러닝은 셀프 슈퍼바이징 러닝에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컨스트럭티브 러닝에서 배우는 방법은 배우는 것은 이미지 내에서 인베리어스 텀과 시밀러리티 텀인데요. 어떻게 학습하냐면은 컨스트럭티브 러닝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디스토르트된 이미지와 오리진 이미지를 레이턴트 벡터를 통해서 네거티브 샘플링된 피처들과 예, 디스토르트된 이미지에서 나온 벡터와 그리고 오리진 나온 벡터 이 세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시밀러리티 또는 인베리언스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방법은 예, 이미지 내에서 대부분의 마스크를 씌우고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하나에서 이제 픽셀 로스를 구해가지고 L2 로스를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것을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언급한 것이 없지만 추후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라시 콤보스 블럭을 쓴다고 하는데 스프라시 콤보스 블럭은 제가 아직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 공부 안 해서 조금은 정확히 설명을 못 해드릴 수 있지만 한번 공부안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3D 포인트의 경우 일반적인 콤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empty 스페이스가 많아가지고 빈 공간도 콤보드 블럭으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비효율적인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반해서 스파르트 콤보드 블럭을 사용하면은 이제 각 픽셀에 있는 정보들만 이제 룰북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룰북이라는 거는 이제 정보들만 있는 곳을 이제 인덱싱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보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정보들의 그 픽셀에 대한 정보들을 가진 인덱스만을 가지고 서로 이제 콤보드 블럭처럼 거쳐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제가 아직 코드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래 위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 유의미한 정보만을 어떻게 보면 학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스크도 옥도 인코더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언마스킹된 정보를 스파 마스킹된 정보를 제외하고 언마스킹된 정보만을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이 본 논문을 모델을 스파크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본 논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하나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각 하나의 이미지에서 마스킹을 한 후, 예, 스파르스 콤보드 블록을 SP 콤보드라고 하는데요. 스파르스 콤보드 블록을 SP 콤보드 블록을 거쳐가지고 이제 피처를 레이턴트 벡터로 만듭니다. 이후 유넷과 같이 하이리스크 디코딩을 거쳐서 리컨스트를 합니다. 이때 유넷 플러스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인코드에서 각각의 나온 그 피처들을 디코드에서 붙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리컨스트합니다. 이후에 원본 이미지와 리컨스트션 된 이미지 간의 픽셀 로스를 구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을 진행합니다. 예, SP 콤보드를 쓰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피처 간의 픽셀 인텐시티가 픽셀의 밀도가 비슷하다는 건데요. 트랜스포머에서 마스크도 웃고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기반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제 이미지에서 언마스킹된 부분만 패치로 활용하기 때문에 마스킹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정보와 마스킹을 했을 때 그 가져오는 정보하고 두 간의 두, 두 개의 픽셀 인스턴스 밀도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CNN을 썼을 때 두 가지 분포가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 논문의 스파 CNN을 소개하는데 이 방법은 이제 유의미한 정보만의 픽셀을 가져와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가 트랜스포머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 블록을 사용하면은 마스킹된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언마스킹된 부분을 정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백본을 변경하지 않고 콤보넷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재 좌측에 보면 일반적인 로우 마스크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콤보드 블럭을 썼을 때고 이제 맨 우측의 경우에 스파스 콤보드 블럭을 썼을 텐데요.
언, 첫 번째 일반적인 이미지에 일반적인 콤보드 블럭을 거쳤을 때 이제 언마스킹된 부분을 정보가 적고 마스킹된 부분이 정보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슬라이딩 거치게 되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정보만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 거치면은 픽셀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SP 콤보드 블럭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피처가 그 각 블록을 거쳐도 유의미한 정보만을 남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이제 레지넷과 콤브넥스트로 실험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리컨스트럭션 구조로 진행한 이후에 이제 이것을 인코더 부분만 다운스트림으로 진행합니다. 레지넷과 콤브넥스트를 했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 디테일이고요. 트랜스포머의 기반보다 모델이 상당히 성능이 높다고 본 논문에서 언급합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대략 1% 정도 성능이 높은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본 논문에서는 인덕티브 비아스가 콤브넥스보다 적기 트랜스포머가 이제 콤브넷보다 인덕티브 비아스가 적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스퍼스 레지넷 50은 이제 기존 레지넷보다 상당히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효율적인 그 피처만을 학습하기 이제 의미가 있는 정보가 있는 정, 정보가 있는 부분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효율적인 메모리로 학습한다는 방법 언급합니다. 또한 기존 쿼트레스 러닝은 인스턴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만을 활용했지만은 이제 저희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은 제너레이티브 메소드이기 때문에 덴스하고 로컬라이즈를 고려하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하여 컨트레스트 러닝보다 성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로 본 논문에서는 스파크를 각각의 모듈로서 보는데요. 보시다시피 스파스를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콤보드를 사용했을 때, 하이리스크 블록을 사용했을 때, 하이리스크 블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교했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스펄스 블록에다가 하이리스크 블록을 사용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이라고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모르겠는데 깃허브에서 이제 언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펄시 블록하고 하이리스크 블록하고 이제 마스크들을 썼을 때 상당히 높은 성능을 가져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제 이 본 논문에선 마지막 결론으로는 마스크드 이미지 리콘스트로에서 처음으로 CNN을 사용했던 것은 첫 번째 노블트로 제시하고 두 번째로는 향후 벌트 스타일의 CNN 연구에 부응에 박차를 가한다고 언급합니다. 예, 본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거로는 마스크드 이미지 리컨스트로가 무엇을 학습하는가인데 이것도 ICL 2023 포스터 논문에 관련해서 애널리시스 논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본 건데요. 이제 좌측 사진의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을 때고 우측 사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이후에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을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을 때는 한 부분의 정보만을 유의미하게 학습한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정보를 활용해서 추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 슈퍼바이즈는 싱글 뷰를 활용했지만은 이제 마스크드 오픈코드는 멀티뷰를 활용해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멀티뷰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마스킹을 또 멀티뷰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그 SSL 방법들이 이제 이후에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이후에는 마스팅을 본 논문에서는 무작위로 하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논문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그게 유립스에서 아디오스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나중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